여러분이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건너편에 파리바게뜨가 생겼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 조수영 대표 말합니다. 지금은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선물로 받으면 어쩐지 성의 없어 보여요. 차라리 동네에 개성 있는 빵집의 빵들이 더 좋아 보이죠. 이전에는 신뢰의 기준이 크고 센 놈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있어 보이면 작아도 그 사람을 더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다는 사실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요즘 이 사실을 증명하는 동네 빵집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 아시죠? 이 스토리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 저는 이거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투구와 갑옷을 챙겨줍니다. 왕이 준 거였으니까 당대에 가장 좋은 무기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이걸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오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썼던 무기거든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고요. 브랜딩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는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모노클입니다. 모노클은 영국에서 탄생한 잡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함이라고 불립니다. 이 잡지를 들고 다니는 자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나는 품격 있는 사람, 나는 취향 있는 사람, 나는 박식한 사람, 그리고 나는 돈 있는 사람.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였던 타일러 브렐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상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사람인데요. 집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잡지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직접 월페이퍼라는 디자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타임워너 그룹에 1억 6,300만 달러에 매약했죠. 몇 년 후에도 타일러 브렐리는 공항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GQ를 함께 있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유레카, 이코노미스트와 GQ를 합쳐보자.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시사 잡지 모노클이 세상에 나왔죠. 그리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타임, 뉴스위크 같은 골리앗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모노클의 도전은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모노클은 매달 10만 부가 판매됩니다. 모노클의 가치는 1억 1,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다윗 모노클은 어떻게 골리앗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파산보를 신청했습니다. 2020년에는 플레이보이가 발행을 중단했고요. 국내에서도 여성중앙, 인스타일, 세시, 헤렌 같은 유명 잡지들이 폐간됐습니다. 시작은 2007년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쇄 매체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광고주들은 잡지 예산을 디지털로 옮겼습니다. 2007년 한 해에만 591개의 잡지가 폐간됐고요. 그런데 아이폰이 출시된 그 해에 타일러 브렐레는 모노클을 창간했습니다. 용감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타일러 브렐레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컨텐츠의 정보 가치가 제로라고 보았습니다. 인쇄 매체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또 잡지들이 예산을 줄이고 페이지 수를 줄이는 것도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잡지가 나오면 혼자만 도드라져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모노클은 다른 잡지와 거꾸로 갔죠. 책 같은 두꺼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각국에서 협업하는 파트너의 수를 늘렸습니다. 다른 언론사처럼 뉴스 에이전시의 사진을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노클이 직접 찍은 사진만 실었죠. 타협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독자들에게는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모노클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기 구독자에게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달았습니다. 정기 구독자가 장기 발령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로 거처로 옮기더라도 원래의 비용으로 모노클을 보내줍니다. 모노클은 처음부터 잘 팔렸습니다. 4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고요.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다라 씨의 말입니다. 하향 산업은 없다. 하향 기업만 있을 뿐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제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향 산업에서도 홀로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가의 말이죠. 봉준호 영화의 송강호, 윤종빈 영화의 하정우, 마틴 스콜세지 영화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왕과의 영화의 양조이, 팀버튼 영화의 조니 뎁. 명감독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상징할 수 있는 배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르소나라고 불리죠. 브랜드도 고객의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노클이 생각하는 고객 페르소나를 볼까요? 평균 연봉 3억 이상, 1년에 해외 출장을 10번 이상 가는 사람, MBA를 졸업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CEO.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런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적어도 1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노클이 새로운 호를 발간할 때마다 84,000부 정도가 팔리거든요. 정기 구독자 수는 2만 명이고요. 따지고 보면 모노클의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뉴욕타임즈의 구독자 수는 752만이에요. 이코노미스트는 매주 130만 부를 발간하고요.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노클을 읽는 10만 명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은 상위 1%의 부유층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쓰는 자본가들이죠. 그리고 럭셔리 업계의 실질적인 구매층입니다. 그러니까 모노클은 럭셔리 회사, 항공사, 글로벌 은행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타깃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모노클 말고 또 있나요? 모노클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잡지사와 광고주의 갑을 관계가 뒤집어집니다. 구찌, 프라다, 롤렉스, 바샤론 콘스탄틴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모노클의 광고를 집행하려고 목을 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에드버토리를 만들었고요. 심지어 모노클은 광고주를 거르기도 합니다. 독재국가나 평판이 좋지 않은 브랜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광고를 실어주지 않죠. 우리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모노클을 읽으세요. 제대로 된 광고주만 입장하시고요. 모노클의 저 도도한 자세가 통했습니다. 자신이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테드 윌리엄스는 메이저리그 최후의 4할 타자입니다. 1941년 테드 윌리엄스가 타율 4할 6리를 기록한 이후 4할 타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죠. 비결은 이렇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노렸습니다. 그 결과 19년 동안 통산 타율 3할 4푼 4리를 기록했습니다. 1966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요. 워렌 버핏은 테드 윌리엄스에게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윌리엄스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한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올 때까지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버핏은 테드 윌리엄스의 포스터를 사무실에 붙여놓기까지 했죠. 디지털 퍼스트. 한때 대부분의 잡지사들이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일종의 신앙이었죠. 이제는 디지털이 대세다. 잡지는 아이패드로 봐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를 확보해야 한다. 수많은 잡지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큰 돈을 투자했고요. 이때 모노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아니었거든요. 모노클에게는 혁신보다 실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디지털로 옮겨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대신 모노클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인쇄 컨텐츠를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모노클 숍을 차렸습니다. 현재 모노클 수익의 20%가 이 샵에서 나오고 있죠.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노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모노클 라디오는 한 달에 약 40만 명이 청취하는 채널로 성장했고요. 지금도 모노클은 인쇄 매체 위주입니다. 연간 구독료를 내고 종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독자에게만 나머지 기사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죠. 그럼에도 모노클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며 방망이를 휘둘렀던 잡지사 중에 큰 돈을 벌었다는 곳은 아직 잘 못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시대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법, 모노클처럼 품질을 타협하지 마세요. 고객 페르소나를 분명히 정하시고요.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만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지만 강한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떤 골리앗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동네 빵집은 파리바게뜨를 이길 수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